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약사들의 건강지식 정보 잡담 채널 어디서 약을 팔아입니다. 저는 이 채널의 진행을 맡은 18년차 약사 강약사입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는 약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의학이나 건강 관련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약사들만이 알고 있었던 꿀팁을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모쪼록 쓸데없는 정보가 아니고 알기 쉬운 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에서 온 주세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 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경아 약사입니다. 네. 이렇게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빈티지한 감성 제 취향인데요. 이거는 뭐 유퀴즈 기자인가요?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 건 사실 좀 쑥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첫 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방송에 우리 손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피부 고민 때문에 찾아오게 됐는데요. 제가 지성 피부이다 보니까 화농성 여드름이 되게 자주 나고 그 여드름을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흉터나 자국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처럼 외모에 진심인 시대도 없는 것 같죠. 네, 그렇다 보니까 크고 작은 성형수술부터 아주 작은 시술, 그리고 피부 관리, 미용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사실 오늘 오신 손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드름에 대한 이 고민에 해당하는 일반 약들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딱 봐도 너무나 좋은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동안의 소유자이신 우리 김경아 약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정말 나을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 40이신 우리 김경아 약사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이 공격을 하시면 저 매기려는 거 아니시죠? 아니죠. 공개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연세에 너무나 좋은 피부를 연세라니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피부를 유지하시는 게 대단해서 그런 겁니다. 제 연세라는 단어를 들을 정도는 아니긴 한데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 유튜브니까 좀 막말을 해도 되죠? 제가 잠깐 좀 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문 손님께 노하우 좀 공개해 주시죠. 여드름을 이제 약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여드름이 났을 때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여드름 흉터가 생긴 거를 관리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다양한 연고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국에 실제로 여드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꼭 여드름이 나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 건강을 지키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식이 조절을 꼭 하시거나 또 유산균이나 해독 영양소를 복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식이 조절은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튀긴 음식이나 뭐 유제품, 밀가루 이런 거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한 달만 이런 제품들을 끊어도 확실히 나는 게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여드름이 하도 날 때 이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처방해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처방받아본 약도 복용을 해보았는데 이게 입술도 갈라지고 피부도 뭐 건조해지는 것 같고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게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을지 그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과 잘 맞는 피부과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으시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잘 나오고 또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꼭 모든 게 좋다, 또 모든 게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피부에 관련된 약들이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피부과 약들이 피부 트러블을 억제하는 약들이 많다 보는데 이 약들이 수면신경을 조금 자극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졸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안 졸리게 하는 약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렇다 보니 독하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생긴 것 같긴 하고요. 또한 성분비를 조절해주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은 이제 입술을
좀 갈라지게 하거나 몸을 건조하게 하는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입술 보습제 같은 제품을 발라주시거나 바디로션 같은 거 발라주시고 관리해주시면 큰 불편함은 또 없으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문제없이 계속 복용해도 되겠네요? 장기간 복용이 아니면 사실은 거의 괜찮아요. 또한 이 자신에게 잘 맞는 피부과 쌤과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처방받으면 또 비교적 장기간 복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세차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소티논을 복용하신 것 같아요. 이소티논이 항염작용을 하고 여드름균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제 피지선에서 피지를 분비하는 거를 억제를 하거든요. 아. 이렇다 보니까 점막이 많이 건조해지는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소티논을 복용할 때는 꼭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수분도 좀 평상시보다 섭취를 늘리시고 보습 크림도 열심히 네네. 바르시고요. 특히 이제 입술 같은 점막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립밤 같은 거 꼭 꼼꼼히 아.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소티논은 가임기 여성이 잘못 복용을 하면 이제 기형아 위험이 있어요. 복용 시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네, 저도 피부에 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약국에서 안구 건조로 인공 눈물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인공 눈물 성분 중에서 히알루론산이라고 되어 있는 성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용 그 용기를 쓰고 나서 남은 거를 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거 피부에 발라보시면 되게 피부 좀 좋아지는 거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인공 눈물이요? 네, 맞아요. 저 지금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발라보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성 피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샤워하고 나서 그 스킨 로션 안 바르고 그것만 바른 적도 있는데 이걸 바르면은 피부가 좀 탱탱해지거나 쫀쫀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남은 거 네. 아까우니까 버리시지 마시고 바르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아, 인공 눈물을 얼굴에다가. 아, 네. 손이나 얼굴에 발라보세요. 좋아요. 오, 진짜 끈적임 같은 게 없네요. 네, 맞아요. 혹시 이제 약국에서 그런 판매하는 여드름 연고 같은 게 많잖아요. 네. 그거는 혹시 어떤 걸 써야 될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종류가 상당히 많죠. 네네. 이것도 우리 경화 약사님께서 친절하게 정리해 주시죠. 약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여드름 제품으로는 크게 이제 첫 번째로 여드름이 났을 때 가라앉히는 게 있는데요. 요새 제일 많이 지명 구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에크논 크림인데 요거는 이제 화농성 여드름을 가라앉히는 데 쓰고요. 파티마겔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좀 더 붉고 크고 한 화농성 여드름에 올려주면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좁쌀 여드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이제 클리어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요새 좀 핫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질리아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여드름 균도 억제를 해주고 피지 분비도 좀 조절을 해주고 더군다나 또 이제 색소 침착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있어서 요새 많이들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드름이 났을 때 꼭 압출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꼭 압출을 해주시고 프라믹신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셔야지 2차로 염증이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낭염 때문에 쓰실 때는 박트리안이라는 제품도 많이 쓰세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난 후에 흉터 관리를 하는 데는 제일 대표적인 게 노스카나가 있어요. 아, 네네.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저 노스카나겔을 써봤어요. 진짜. 네. 이 노스카나겔이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여드름 흉터용으로 유명해졌는데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잘못 전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노스카나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어디에 쓰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여드름 난데 바른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아, 세차님도 네.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드름 가라앉히는 데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여드름 난데 바르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사용법을 제대로 아시고 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드름이 가라앉은 다음에 여기 붉은기 흉터가 남았을 때 네. 고기 그때부터 발라주시면 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흉터 중에서 파인 흉터에는 더마틱스 울트라라는 제품을 많이 써요. 저 이제 제 고민은 해결이 된 것 같고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한 피부 고민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새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주름이나 뭐 그런 게 많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사드시더라고요. 여기 김경화 약사님께서 동안 피부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피부 고민을 한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마 여성분들은 피부에 투자하는 영양제가 많이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인 그 콜라겐이죠. 네. 그래서 콜라겐 제일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콜라겐이 체내에서 합성될 때는 비타민 C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요새 항산화제로 글루타치온이나 피크노제놀 이런 것도 많이 챙겨 드시고요. 이게 홍조나 붉은기, 여드름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아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간장약, 간 해독제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체내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피부를 위해서 딱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좀 약골 체질이라서 약사 된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 먹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피부 노화가 늦춰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챙겨 드시는 게 무엇이란 뜻일까요? 알려주세요. 다 말씀드리기엔 제가 진짜 너무 많아서 이제 한 가지 예로는 약사들이 직업병이 있는데 이제 네.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시작이 돼서 이제 혈관 탄력성을 올리기 위해서 피크노제놀, 콜라겐, 비타민 C 이렇게 챙겨 먹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제가 피부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다 챙겨 먹고 있었네요. 경화쌤이 실제로 진짜 많은 약을 챙겨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 경화쌤은 약 파우치를 가지고 계세요. 저기 괜찮으시면 약 파우치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잘 보이려나? 일단 요거는 제가 밖에서 먹는 거 챙겨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것도 따로 있고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엄청나죠? 네,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챙겨 먹어가지고 반성하게 되는데. 네, 저 양이 하루 보정량인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앞에서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콜라겐이라는 게 사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좀 뉴스 기사 이런 것도 봐가지고. 약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고, 네. 이제 논문에서도 뭐 효과가 있다, 없다, 감론을박이 많은데요. 콜라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먹어보면 확실히 다르긴 다르거든요. 이제 세수하고서 이렇게 바짝바짝 당기는 그런 느낌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쫀쫀한 느낌도 더 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인데요. 저희 근무 약사님이 목이 많이 약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 목이 건조해서 장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이럴 때 따뜻한 물하고 콜라겐을 딱 먹어주면 몇 시간 만에 바로 이렇게 촉촉해져서 기침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피부하면 뭐 얼굴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더 직접적으로 빨리 반응하는 게 점막이거든요. 콜라겐이 확실히 점막이나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걸 저는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콜라겐은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되나요?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못 고르겠더라고요. 저 요새 어딜 가든 콜라겐 안 파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데 이제 좀 고르실 때 보는 방법은 일단 식약처 기능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또 이게 먹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좀 양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통 뭐 한 포 먹어야 되는 제품은 하루에 막 2개, 3개, 4개까지도 먹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는 많이 풀리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 고민도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혹시나 또 필요하시면 제 방문은 언제나도 환영입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요.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디서 약을 팔어?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고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요. 몇 번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별일 없으면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또 피지선 왜 이러지?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시간 많아요. 네네. 세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들어가 보고 싶다. 근데 이거 넣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